인재영입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영입위원회는 당대표가 직접 맡아서 할 생각입니다. 혁신은 공천으로, 또 통합은 자유파의 대결집으로 귀결됩니다. 총선 압승의 큰 길을 향해서 함께 힘차게 전진합시다. 정치구단 국회 훈수꾼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완연한 가을입니다. 목포 이야기 하시려고 그랬죠. 아니요. 케이블카 잘 됩니다. 네. 가을입니다. 자. 평일날은 5천 명, 6천 명. 알겠습니다. 주말에는 괜한 이야기했습니다. 10,000명씩입니다. 네. 주말에 10,000명씩 옵니다. 예. 네. 22,000원, 18,000원. 따라오세요. 네. 자, 오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 네.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회담에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한 예정에 없던 회담을 했어요. 네. 사진이 있군요. 잠깐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음악을 또 이렇게 까니까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아베 총리 이렇게 손을 끌고 이야기 좀 합시다 해서 정말 통역만 배석해서 회담을 한 것 같아요. 큰 의미를 부여하기엔 좀 이릅니까? 잘 된 거죠. 네. 저는 저러한 분위기가 제가 일본에 가서 보아도 제일 큰 문제는 강제징용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물밑 대화를 해왔고 특히 문희상 의장께서 강제징용 해결의 방법을 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 네.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거의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아베 총리를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그러한 필드를 조성해 준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잘해보자. 네. 그래서 고위급 회담하자. 이런 것으로 고위급 저는 협의를 갖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이야기했고 아베 총리가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그렇죠. 화답했다고 하는데 그건 상당히 지금 무르익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꼬가 열린 걸로 봐도 그렇죠.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앞서 문희상 의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라도 1+1 그동안에는 우리 정부가 내놨던 것은 우리 기업들이 그 강제징용 배상금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관련 있는 기업들이 좀 모금을 하고 관련 있는 일본 기업들이 좀 모금하고 이 안은 두 나라 다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는데 문희상 의장이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더 모금을 해서 그 징용 배상자들을 징용 대상자 우리 어르신들을 보상해 주는 안을 내놨어요. 그렇죠. 네. 일본 정부가 국회에서 받을 수 있는 입법안을 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국회에서 입법화를 통해서 하자. 네. 일본 정부는 근본적으로 1+2를 반대하고 거기에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 네.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반대했어요. 자기들은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문희상 거기서 의장- 알파라는 게 1+1 플러스 알파라는 게 그 알파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에요? 한국이 하겠다 했어. 네, 네. 그런데 이것도 자기들이 일을 못 하겠다. 이건 끝난 사항이다라고 했는데 문희상 의장이 모든 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들의 성금으로 해결하겠다. 이건 상당히 일본이 바라는 대로 많이 접점이 됐다.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끌었을 때 아베도 체면을 살려서 와가지고 잘해보자 이렇게 합의됐다고 보는데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네, 아베 총리에게도 출구를 좀 주면서. 그렇죠. 네. 예. 자, 정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출연하신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운영위에서 청와대 국감하면서 강기정 정무수석과 나경원 원내대표 설전한 부분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 하셨는데 먼저 그 장면 준비됐으면 보겠습니다.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네, 그러십니까? 과거 정부보다는 그러니까 훨씬 국민들이 국방력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의원님.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뭐가 지소미아 어거지입니까? 파기했죠. 뭐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자, 우리 핵과 안보가 미사일, 불안하다고 아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아니 표현을 그렇게 했어. 그러면 위원장은 아니 답변을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똑바로 하세요. 자, 여기까지 볼까요? 네. 오만하게 비출 수 있다. 청와대 참모들의 저런 모습이. 좀 오만하죠. 자기가 답변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특히 강기정 의원은 제가 우리 광주 전남에서 가장 사랑하는 후배고 우리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키우자. 네.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삼선 의원 아니에요. 자기가 정의용 실장이 아니고 자기한테 나경원 대표가 질문했을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의용 실장이 답변하는데 저렇게 나서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저건 잘못이죠. 그렇게 보신다 이 말씀이죠. 예. 저건 그리고 잘못한 저러한 거다. 것이 네. 지금 현재 너무 만연해요.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외교안보실장이나 정책실장이나 모두가 솔직한 답변을 해줘야지. 그리고 예의를 차려야지. 이낙연 총리가 왜 인기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더 저건 자세를 아닙니다. 특히 청와대 참모들은 더 자세를 낮춰야 한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노영민 실장이나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특히 강기정 수석이 저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래도 또 노 실장이나 강 수석이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답변할 때 네. 충돌할 수 있어요. 아, 자기 답변이면.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정의용 실장이 답변하는데 우기다니 하고 나서는 것은 오만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본래요, 여야는 국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우기다 하고 억지 질문을 나경원 대표가 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무슨 소리야 하고 샤우팅도 하고. 그거는 여당의 역할이다 이 말씀. 그렇죠. 그것을 해줘야지. 청와대의 역할이 아니고. 왜 민주당은 가만히 앉았고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의 얼굴과 입노릇을 하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싸우게 만드냐 이거죠. 저건 민주당이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더 여쭤볼게요. 뭐 박지원과 강기정 하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정무수석 잘 못하고 있습니까? 정무수석이라는 역할이 사실은 또 야당과 이렇게 물밑 접촉도 하고 평상시에는 열심히 잘해요. 공보수석을 하시고 정무수석은 못 해보셨죠? 네, 안 그때 해봤죠. 정무수석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DJ 정부 때. 그러니까 정무수석은 네. 결국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또 여당을 찾아다니면서 대통령의 의사와 조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기정 수석이 남다르게 부지런한 사람이라 네. 저에게도 자주 오고 저에게도 전화 잘하고 다 열심히 해요. 네. 그런데 강기정 수석이 국회에 있을 때부터 저렇게 욱해서 싸우면 잘해요. 너는 그것만 없으면 진짜 대성한다. 청와대 들어가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청와대에서는 안 네, 되죠. 아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선 의원이고 정무수석 아니에요. 네. 저렇게 모습을 보면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네. 얼굴이고 입이에요. 알겠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고 입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언급하셔서 또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이 총리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 같다. 제가 듣기로는 아침 라디오에서 이해찬 대표 체제로 공천까지 가서 이해찬 대표가 악역을 한 다음에 총선 체제는 결국 이낙연 총리 체제로 갈 것이다. 이낙연 총리 체제로 갈 것이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2012년 선거 때요.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당내 사정이 복잡하니까 이해찬 대표가 저에게 설득을 해서 모든 당무 권한을 후보에게 넘기자
저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걸 넘겨가지고 선거는 실패를 했지만은 그런 희생 정신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해찬 대표의 능력은 3분의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3분의 대통령 정권에서 핵심 요직을 하신 그럼 분입니다. 이해찬 선대위원장은 왜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국 사태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에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은 이게 콩가루 집안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을 장악해 가지고 네. 말 없이 이렇게 이끌어온 공로는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개혁 공천으로 해서 현역 의원 물갈이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이해찬의 리더십밖에 없어요. 그러나 네. 국민들이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면은 이낙연 총리는 다 끝나면은 내년 2월 혹은 3월에 와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대본부장으로 얼굴로 지휘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그래서 네. 이해찬, 이낙연 네. 서로 보충 역할을 하는 거지 교대는 아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말씀이 빙빙 돕니다. 왜 이낙연으로 총선을 치러야 합니까?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리고 방금도 지적했지만은 국회에서 답변할 때 보세요. 네. 절대 기분 나쁘지 않게 온화하게 해가지고 탁 한마디로 상대방을 딸싹 못하게 잡잖아요. 그래서 이낙연이 최고의 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이 네. 잘 되면요, 저는 손해예요. 목포에 민주당 후보 센 사람 나온답니까? 뭐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의총 그때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때문에 미뤄졌다가 지금 이 시간에 마무리됐나 모르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려서 예상은 소장파 의원들 화면이 들어와 있거든요. 잠깐 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의총장에 이해찬 대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의 당 쇄신에 대한 질책이 이어질 거라고 봤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정치부 창을 봤는데 그렇게까지 세게 목소리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당 쇄신 요구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쇄신 요구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한 것을 사실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부단한 쇄신과 혁신을 하지 않고는 총선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청와대, 정부도 지금 현재 경제 등 어려움이 많은데 콩가루 집안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의원총회를 열기 전 이해찬 대표는 다 정리를 하고 열어갔기 때문에 네. 적당한 쇄신을 요구할 것이고 이해찬 대표는 그걸 수용할 것이고 그렇게 조정 잘 하잖아요. 네, 그 수위는 지켜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가 전번에 이 언급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네. 실제로 우리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당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니까 게시판에 들어와서 그 사퇴를 요구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한 2,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자가 이제 그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70만 명 당 권리당원 당비를 내는 사람이 70만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쇄신 요구하는 사람이 2,000명 정도니까 나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0.2%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당 대표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당원들이 나가라니까 나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하루도 당 못 견뎌요. 네. 이철희 의원 이제 당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있는데 불출마 선언하면서 더 쇄신이 없다면 사퇴까지 각오하고 있다. 의원직 사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은 네. 혁신 공천에 빌미를 주었죠.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찬 대표로서는 더 활발하게 개혁 공천을 할 수 있는 물갈이의 빌미가 될 수, 그렇죠. 물갈이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있고 또 적당하게 이철희 의원이 저렇게 압박성 발언을 해주면은 내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이해찬 대표에게 힘 실어주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 구단의 분석은 그 수위까지 지켜지고 그 쇄신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지 당이 뭐 흔들릴 만큼 앞서 콩가루라는 표현하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저는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이 네. 거기는 이미 진정시키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송영길 의원 같은 매파도 그런 의견에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것도 이해찬의 리더십의 일환이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집권 여당 민주당을 저렇게 장악해서 그래도 나갈 수 있는 것은 이해찬의 리더십이라니까요.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저분이 잘 나가면 저는 손해예요. 그렇지만은 자꾸 그걸 강조하시네요. 아니 그래도 집권 네. 여당이 나라를 이끄는데 책임이 있는데 그것만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자꾸 뭐 재미삼아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목포에는 좀 약한 사람 내려보내달라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원래 역한 사람들이 내려와 있어요.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해볼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전국 이후에 전국 때부터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름세를 타다가 주춤하다가 이제 좀 내림세가 되니까 또 당 지도부 책임론 뭐 당연하게 나옵니다. 네, 당연하게 나오는데 이 와중에 또 황교안 대표가 당의 그 유튜브 옳은 소리에 이 색소폰 부는 영상을 올렸는데 때가 때인지라 또 이게 논란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색소폰을 잡아본 지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소리가 나질 않네요. 많은 국민들이 저를 공안검사 출신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공안검사라고 하면 인권을 탄압하고 또 근로자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기도 한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오늘 황교안입니다. 첫 방송이라 아직도 많이 어색하네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마음을 열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데 내가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하고 지금 선전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색소폰 영상이 너무 조금 들어갔네요. 네. 충분히 들어가서 일단 그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영상이 당보다는 개인에게 대권 주자 황교안에게 맞춰져 있다. 이 지적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의 목표는 대권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건 좋은데 그걸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색소폰 불 테냐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색소폰 오래 불게 될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질문지에 없는 질문인데 친박이 친황으로 갈아타고 있다 이렇게 SNS에 정치 초년병 데려와서 거기 이제 친박을 빗대한 말입니다. 거기 이제 잘 보여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좋으냐라고 정말 매섭게 비판하는 말을 던졌어요. 네, 진짜 수위를 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지금 현재 누차 지적을 했지만은 황교안 대표는 도로 박근혜당이 되려고 그래서 당 대표가 됐고 지금 현재 친박들과 움직이고 있으니까 최소한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인정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나가자 하는 것과 좀 차별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 말씀이 옳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도 이제 처절한 반성 후에 보수 대통합을 하려면은 연합을 하려면은 그러한 것은 정리하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거죠. 지금 뭐 황교안 대표는 도로 박근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친박들하고 움직이고. 총선까지 정리가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리 자, 안 되리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지 못하고 총선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그걸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합점이 있을 것이다. 유승민 의원과. 그분은 네. 친박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지금도 태극기 부대와 앞장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전 나쁘다는 대통령을 게 아니에요. 네. 저는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을 분명하게 하라 이거죠. 아닌 척하면서 도로 박근혜 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려면은 분명하게 선을 긋든지 안 그러면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과거 불문하고 함께 하자 이렇게 선언하고 그리 가든지 해야지 자꾸 틀리니까 저 리더십이 아니, 후자 흔들리는 쪽은 거예요.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조건 따지지 말고 통합을 논의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국민 설득도 있어야 되지만은 당내 설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소통하는 게 친박 위주로 하기 때문에 따르는 게 한계가 있죠. 자유한국당의 주류는 여전히 친박이고 홍준표 전 대표는 친황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그 체제는 총선 때까지 계속 갈 것이다. 가려고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황교안 대표를 못 믿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를 탄핵해서 네. 찬동한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지난주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저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거예요. 험지 공천과 관련돼서 왜 홍준표 전 대표가 나보고 어디 가라 저리 가라 당에서 이러지 마라. 뭐 한번 이용하고 버릴 것처럼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은 받습니까? 황교안 대표에게? 저는 받으리라고 봅니다. 아, 줍니까?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상 황교안 대표를 협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 없이 총선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느냐? 네. 나를 공천을 안 주면은 당신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황교안 대표로서는 또 홍준표 전 대표를 안 주면은 협량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천 갈 거고 네. 그렇게 돼야 두고 볼만하죠.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에 대해서 뭐 매주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2일에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두환 신군부대를 보는 것 같다. 또 조국 장관 임명 전 내사설에 대해서도 답을 밝혀라. 답을 해라. 윤 총장이 직접 해라.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자기 식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했고 유시민 이사장만 하더라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아니냐고. 네. 한 식구들끼리 저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면은 불안한 거예요. 누가? 국민이. 국민이. 그래서 저는 결코 그러한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표현. 그리고 이러한 것이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시민 이사장과는 저는 섞이지 않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섞인 것도 제가 잘못이에요. 네.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계속해서 검찰이 조 전 장관 임명 전에 내사를 내서 조 전 장관의 비리를 캤고 그걸 전해 들은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과 만나서 이 부분을 설득하려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청와대 국감에서 국회의원들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와대 참모들은 그런 걸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알릴레오 출연자가 윤석열 총장 비공개 발언 요지를 대신 읽은 부분 들어볼까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은 안 된다고 대통령을 만나 이 법무부 사실을 장관 임명하면 안 말을 된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사법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이 발언을 한 게요. 이 부탁을 한 게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8월 중순이니까요. 공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뭐 사건이 배당되지도 않았고 아직 공식 입건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면 그 네. 시점에서 이렇게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다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 1일 청와대 국감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에 대통령 면담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분들 중에서 검찰총장으로부터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의 부적격이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로부터 이런 의견은 전달받았다라고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노영민 실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 나도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맞았을지는 모른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노영민 비서실장의 국회 답변이 정답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소한 검찰총장이 면담 요청을 했다 하거나 또는 면담을 했다고 하면은 다른 수석이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보고받습니다. 네. 그리고 저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사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 식구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볼 때도 자기 식구들이 저렇게 싸우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마이너스이고 서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국민이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설사 사실이더라도 저기에서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들어보면은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 드려야겠네요. 전 자기 식구들이다 표현을 2번이나 하셔서 그전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과 유시민 이사장 한 배를 탔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렇죠. 네, 조국 예. 장관하고 예. 한 배를 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었는데 자기 식구란 말은 검찰과 청와대나 여권이다 한 편이다 이 말로 들립니다. 그렇죠. 한편이죠. 검찰을 그러나 독립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상충도 되지만은 네.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죠.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검찰로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지금 구속이 집행됐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임무인데 자꾸 그것을 대통령한테 뭐 나쁜 놈이니 했니 안 했니 하고 하면은 그게 무엇가 이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 이 정부를 어떻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청와대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안 되죠. 대통령한테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법무부는 개혁하라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검찰도 개혁의 주체로서 동참해라 하는 것을 얘기하지 뭐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꾸 밑에서 저러한 얘기를 하면은 저게 대통령 의지로 국민들은 곡해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왜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누가 자기들 식구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이 답해라는 거예요. 그때 청와대 면담을 하려고 했느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해라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답할까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수사로 답변을 해야지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하려면은 수사가 안 되고 사실상 외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답을 안 하는 겁니까? 답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답을 필요가 안 해야 되고 할 필요도 없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